자, 학생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수업하도록 할게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배웠던 내용이니까 항상 전액 과정을 가지고 들어와 주셔야 돼요. 돌턴이라는 분은 원자설을 주장하면서 원자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원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톰슨이라는 분에 의해서 전자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러더퍼드라는 분에 의해서 원자핵이 발견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골든슈타인이 양성자를 최드윅이 중성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은 무엇이냐면, 일단 원자의 중심에는 누가 존재한다? 원자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누가 전자가 주위에 존재하는 것까지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성질로 따지면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라고 하는 이 분의 이 보호라고 하는 분의 이분의 생각을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ink. 자, 보십시다. 보호 아저씨의 생각을 들어가 볼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원자핵이 있어서 원자핵은 중심에 있고 플러스적 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주위에 있대.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가 주위에 있는데, 일단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서로 정기적인 인력에서 끌어당길 거고, 그러면 끌려갈까 원자핵으로? 근데 이렇게 봤더니 완전하게 다 끌려가지만은 않더라는 거지.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보호 아저씨 생각을 들어갈 거야. 과연 이거를 느껴야 돼요. 과연 전자는 어떻게 존재할까? 이게 됐다시 많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 서로 이들 간에는 인력이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전자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원자핵에 들러붙어 있을 거라는 거지.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었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에너지가 없다면 여기 인력이 끌려갔을 것인데, 얘가 완전히 들러붙어 있지는 않고 주위에 있는 것까지라면, 전자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확장, 에너지를 어떤 전자는 많이 갖고 있다면 원자핵에 가까이 있으려고 할까? 조금 벗어나려고 할까? 자, 다시 에너지라는 것은, 일이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 내가 막 움직일 수 있어. 그게 많으면 인력에 끌려갈까? 끊고 뛰어나가려고 할까? 뛰어나가려고. 그렇겠죠. 근데 내가 에너지가 부족해. 끌려가요. 그러면 힘이 약하다는 소리야. 너희들 일반적인 과학 용어는 쓰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에너지라는 일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지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힘이 약해. 그러면 일로 끌려갔을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전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원자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원자가 이렇게 있고 중심에 원자핵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전자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 이 원자핵하고 전자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규정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에너지가 많으면 이 사이의 거리는 조금 벗어날 것이고 에너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적다면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으니까 인력에 좀 끌려가서 좀 가까이 가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부분 아니죠? 일단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조금 편안하게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끊고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방출, 에너지의 방출 방식에 대해서 우리 좀 알고 좀 가면 이걸 또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일단 어떤 게 있냐면 그래프로 약간 도식화시켜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이렇게 있다면 Y축이 에너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버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규정을 지을 수가 있거든. 여기에 이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어떻게? 에너지를 버릴 때 이런 식으로 미끄럼틀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되어지는 방식이 있고 자, 이게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될 거야. 바로 설명할게요. 어떤 아이가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에너지를 버릴 거야. 근데 버릴 때 요만큼 버려. 그럼 요만큼 내려오겠지. 많이 버려. 그럼 많이 내려오겠지. 조금 더 버려. 그럼 더 버리겠지. 조금 더. 그러면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보다 여기도 버릴 수 있겠고 막 그러겠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와서는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 전자가 이 Y축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없죠. 요거 나쁜 거예요. 자, 에너지를,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던지, 아니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던지, 아니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던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되게 과학적이지.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자.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을 수 있니? 뭘 고민을 하지? 계단과 계단 사이에 야 작세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여기 이렇게 아니 너무 높다. 쌤이다. 나 진지하다 했지. 진지하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다리 너무 길다. 아니야 원래 그래. 다 상의로 가린 거야. 여기가 허리야 나는. 자 보십시다. 옆구리야. 골반이 이쪽에 있고 그래. 자 보십시다. 계단을 오를 때 여기 계단을 갈 때 여기를 짚고 여기에 있지. 계단 여기에 있을 수가? 고스트. 엄청. 고스트.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이 계단이 있으면 계단이 여기에 있던지 여기에 있어야지 이렇게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왼쪽은 어떤 형태냐면 조금 받았어. 여기 있던 애가 예를 들게 요만큼의 에너지를 20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기가 60줄이에요. 그러면 내가 75줄을 받았어.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이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있을 수가 없어.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돼? 눈이 있으면 보세요. 여기가 20이라고 써져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는 이 올라가려면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돼? 20은 받아야 그제서야 올라가죠. 이 19.9999999를 받았어. 올라가? 네. 저기요. 자식. 여기 20을 받아야 올라간다니까? 네. 근데 19.999를 받으면 29.999라고 하셨어요. 내가?
야, 영상 다시 확인한다. 좋아요. 진짜 안 돼. 사과할게. 잠시만. 19.9999999를 받았어. 올라갈 수? 안 돼요. 없어요. 그럼 이거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 불연속이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내가 이만큼 0.1111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 조금 올라가면 돼. 1 받으면 그만큼 10 받으면 이만큼 올라가면 되니까 어디에 규정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말을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것을 연속적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는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대요. 지금 보호 아저씨를 들어가기 전에 보호 아저씨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시험제상에서 그 베이직적인 개념이 나오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오비탈이 주 메인이에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돼요. 연속과 불연속이라는 개념. 아, 에너지를 버릴 때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버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버리던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는 무엇이 있냐면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 7가지. 훌륭하십니다. 불러봐. 빨비로초 파라보. 외국에서 공부했어요. 성천고등학교 2학년 김서인 학생이 잉글리시가 아주 그러면 주면 빨간색과 주황색의 경계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있죠. 이렇게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니까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지. 있지. 뭐 있겠다고 보면 있는 거고. 너희들 그러면 뭐 한번 물어볼게. 그 사과가 먹다가 딴 데보다 딱 보면 노래지는 거 알지? 변색. 갈변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 배운 사람들끼리는 이거 편집해요. 갈색, 변색, 무슨 염색하니? 근데 계속 그 사과를 계속 눈이 빨개지고 눈물 나올 때까지 계속 쳐다봐라. 노래지니? 안 노래져. 점점 노래지죠. 안 노래져. 왜요? 그러다 잠깐 눈이 앞으로 잠깐 감았다 떴다 노래져 있다. 왜요? 실험해봐요. 내가 쳐다볼 땐 절대 안 변해. 왜요? 내가 안 쳐다볼 때만 변하는 게 갈변이야. 왜요? 부끄러운 진짜로요? 맞아. 부끄럼쟁이라 그래. 부끄러워서 사과도 생각을 해봐. 너랑 눈 마주치면 좋겠어? 아우 씨 이러지? 왜 보이지 않냐면 나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움직인다, 이동한다 라는 게 움직이는 변화의 변화율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나만 있는 거 아니야. 너희도 있어. 왜 부러웠어? 내 변화를 느낀 게 아니고. 근데 사과의 갈변 현상은 그 색깔 변하는 현상은 내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변화율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하는데 내가 그걸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쳐다봐. 그럼 얘는 내가 변할 수 있는 폭을 이만큼을 정했다면 얘는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럼 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보다 못하니까 얘가 변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쳐다보면 얘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난 변화율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야 느끼는데 넘지 못하니까 계속 변해도 나는 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왜 깜빡이면 변해 보여요? 깜빡이면 정보가 기존에 들었던 정보가 살짝 단절됐다가 다시 캐스팅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때서는 변화를 느끼는 거지. 왜? 처음과 끝이 알고 있기 때문에. 쌤 그러면 질문하지 마. 수업이잖아. 야, 그래. 맘대로 해봐. 자, 무슨 말?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알고 있는 7색깔이라고 하지만 어느 나라에선 3색이라고 정의하는 나라도 있고요. 12색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연속을 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아주 미세하게 끊임없이 방출. 올라갈 때도 조금만 받아도 올라갈 수 있고 많이 받으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확 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이게 확 하고 나가 주시던지 아니면 이게 확 하고 나가 주시던지. 그래서 얘는 불연속적이다라고 해서 선 스펙트럼으로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일단 좀 더 내려놓고 잊어버려도 돼. 자, 에너지를 버리는 방법에는 버리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하셨죠? 잠깐 끊고 다시 할게. 방금